매출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성장을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이제 마진율 성장까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들을 이제 몇 번 살펴보니까 APR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영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이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뭐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난 건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저는 이제 좋은 주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는 입장인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좋다고 해서 매수해서 수익이 나기까지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고, 그리고 투자자가 이제 잘해서 수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손실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저만의 기준이 있고 저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재무라든지 차트 그리고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는 좋은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것도 저는 확률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오랜 시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주식들을 많이 이제 알고 계셔서 계좌에 수익이 건강하게 꼽히는 날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뭐 100%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종목이 잘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이제 확률 높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쓸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도 외국인들이 또 한 주간 어떤 종목들을 최대한 이제 매수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좋은 주식들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쪼록 또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난 이제 5일간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가 살펴보니까 가장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총 4거래일간 굉장히 이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사실 그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 상위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급의 이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이제 5거래일간의 순매수세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도 저는 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40%에서 20%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무려 40% 근사치까지 나와줄 걸로 기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PER도 4배 수준, 그리고 PBR도 1배 수준에서 이제 뭐 0.85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사실 앞으로의 이제 성장세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성장세 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지만 기관 순매수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같이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수요가 이제 강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이제 추후 장기적인 성장세를 노려볼 만한 반도체 종목, 그리고 AI 반도체로 이제 특화한다고 하더라도 HBM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제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몇 가지 꼽아봐라라고 하면 일단 가장 최근이라고 따져보면 수출이 상당히 큰 성과를 기록하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여준
이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고,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방산인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부대장이라고 하면 LIG 넥스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LIG 넥스원 역시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주 기반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인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이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방산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 점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현 시점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진율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15%에서 올해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내년 내후년 다시 또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PER 같은 경우에도 15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부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비교해 놓고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LIG 넥스원의 이제 꾸준한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이제 마진율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PER도 이제 18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이러다 보니 사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로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LIG 넥스원이 또 거기에 준하게 많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물론 이제 방산이 좋고 조선이 좋은 거 마찬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조선에 관련한 언급을 이제 신규 진입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 조선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는데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방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계속 보유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저는 알맞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 그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집중됐는데,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하나오션이 최근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 소식에 10% 급락하면서 하나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솔직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폭탄 유증으로 이슈들이 하나그룹 안에서도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조선사 인수 가능성도 이제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기업 성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인증 같은 경우에도 하나 오스탈 지분 인수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 지금 오스탈 인수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랠리 자체도 강력하게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전부터도 하나 시스템은 투자를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입하기엔 좀 부담되는 자리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처음 소개해 드릴 바에도 뭐 2만 원 초반 이랬는데 이제는 벌써 5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만 원 초반부터 소개를 해드린 입장에서 지금도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전이나 에너지 쪽을 놓고 보면 지금 대장주격으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GNC 에너지나 BHI나 이런 종목들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종목이 무겁기도 하고 비교적 이제 후발주자로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나 매물대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3만 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고, 22,500원 이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렴을 하면서 3만 원 돌파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솔직히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뭐 엄청난 저평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조선 이후에 향후 10년을 내다볼 만한 산업으로서 원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태양광이 이제 하나솔루션도 제가 워낙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에너지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맞춰서 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같이 흔들리는 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좀 중요해 보이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KB금융입니다. 이제 금융지주사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하기도 하고 증권주들을 많이 매수하기도 했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사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KB금융이 떠오르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그 은행주, 금융지주사로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KB금융을 가장 탑픽으로 꼽았었잖아요. 통신사 중에서는 KT를 탑픽으로 꼽았었고, 근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여전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걸로 기대돼요. 마진율도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강력하게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되다 보니 PER, PBR을 6배, 뭐 0.5배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또 굉장히 크게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향후 배당금 성장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알짜 금융지주사라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지주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좀 바뀔 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연하게도 계속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진율도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는 되는데 이게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후년에 PER이 13배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HD 현대일렉은 솔직히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한 2020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한 22년, 뭐 21년, 23년, 22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면서 한 3년 가까이 지금 꾸준한 상승을 해 온 만큼 이거를 지금 이제 공략하는 건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외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후발주자로 노려볼 만한 게 이제 효성중공업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 돌파를 좀 앞두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인데 HD 현대일렉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낮고 마진율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거든요. 현재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한 번 더 몰릴 것 같다. 현대일렉을 기반으로 해서 수급이 또 한 번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뭐 효성중공업이나 특히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을 후발주자로서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외인들이 많이 매수한 건 또 그 조선주 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신고가를 여러 번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예요. 저의 의견은 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계속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전 좋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선주는 10년을 본다 말씀드렸고 2019년, 20년부터 한 2030년까지는 빅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2025년이니까 한 절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더 가냐라고 물어본다면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 매수해도는 되는데 이게 막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고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조선주, 방산주 이런 것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이제 좀
애매하다. 좀 요 정도 입장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APR인데 외인들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뷰티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강세를 띠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뷰티 디바이스 수요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APR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차례 이제 그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근차근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니 빵 세게 한 방 치는 게 어제 나와줬습니다. 외인들 수급도 강력했고요. 역시나 이제 저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수출과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상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 영업이익률과 이제 순이익률도 우상향하고 거기에 PER이 1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니 APR이 이제 급등할 만한 배경은 충분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대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신저가를 쓰면서 추세가 깨지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신저가 추세를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APR은 당분간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댓글에서도 많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시던데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유튜브에서도 종목인데 오늘도 또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사실 한국전력의 이제 외국인 러브콜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거래일째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 게 몇 거래일째인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한두 달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렸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의 상승이 4월 한 달간 이제 나와줬습니다. 5월 초까지도 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까지 증가합니다. 이 배경에는 요금은 올렸으나 사실 계속 요금을 올리지 않아가지고 적자를 한전이 떠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 비용 유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올렸지만 비용은 떨어지는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S&P라고 해가지고 전력 도매가나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유리한 점을 이제 고지를 정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던 만큼 PER이나 PBR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내년에 PER은 1.7배, PBR은 0.26배가 예상됩니다. 심지어 이제 배당 성향까지 생각해 보면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을 제가 한 10%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배당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아주 알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막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고 제가 원전을 향후 10년은 갈 만한 섹터로 조선주 다음으로 제시했는데 한전도 그에 준할 만큼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공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또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 10년간 하락하고 바닥을 기는 흐름을 보냈다면 향후 10년은 또 그 상승 사이클 역시도 굉장히 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에 대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아나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올해 연말 정도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수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통 화학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중순보다는 좀 연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아직 추세도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사더라도 추세를 확실하게 이제 돌려놓는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나는 아예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도 장기적인 매집 전략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른 이제 한번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매집은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좋은 타점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보는 게 좋겠다. 여전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인 상황이고 주가 역시도 그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시간을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로서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진입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맞춰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인프라의 효성중공업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산이라든지 BHI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러브콜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전이나 좀 이 빅사이클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한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또 외국인들이 조금씩 살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제 그 의약품 관세 이슈가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는 이번 달 말에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보기에 괜찮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기준금리 결정도 뒤로 자꾸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한 6월, 7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연달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또 재개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약가 인하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의약품 관세 얘기가 이제 다다음 주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한번 새로운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지만 지금 잠시 좀 이제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저는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제약바이오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회로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도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삼성 E&A라고 하는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삼성 E&A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그렇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건설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플랜트 사업으로서도 유명한 게 삼성 E&A인 만큼 매출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성장을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이제 마진율 성장까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보니 PER 5배, PBR 0.67배 이제 삼성 E&A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 이제 투자해도 괜찮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200일선 위로는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개를 들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지금부터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외인들의 이제 매수세를 보게 되면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포인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원전의 BHI나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처럼 아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만한 종목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담고 있고 또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죠. 아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예 5년 뒤, 10년 뒤에는 어차피 갈 만한 종목들로서 지금 투자를 좀 늘어뜨려 가지고 아예 한번 들어놓은 투자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KB금융이 매수세는 더 나왔지만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외인 매수세 상위에 올랐거든요. 네, 하나금융지주는 외인 매수세보단 기관 매수세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외인 매수세를 통해서도 어떤 포인트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예 들어눕는 매매를 하는구나. 아예 5년 뒤, 10년 뒤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섹터들로 혹은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행이라고 볼 만한 포인트가 외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24년 중순부터 외인들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인들 매도세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도 외국인은 이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주력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일 걸로 기대되니,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외국인 투자 전략과 좀 같이 동승하시면서 아예 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종목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걸 다 맞추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점까지 오늘 좀 잡아드리면서, 오늘 같이 잡아드린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전략으로서 남는 종목, 그리고 수익으로 꽃피울 수 있는 종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랑 그 다음에 리포트 자료들을 요 텔레그램 방에다가 무료로 이제 올려놨어요. 예, 고정 메시지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황이라든지 이제 증권 정보들도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셔가지고 요 무료로 검색식이랑 리포트 자료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54,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짧게나마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